본능에 대한 사소한 고민들 7화. 네. 관계에도 통역이 필요해. 이번에는 자본편을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화를 녹음하면서 셀프 반성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 자본 얘기는 진짜 할 것이 없더라. 왜냐면 우리 둘 다 너무 자본 블라인드라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는 것보다 그냥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더 낫다. 잘 모르면서 막, 이렇지 않을까? 하는 것은 더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급하게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자본 대표. 네. 그러면서 들으시면서 얼마나, 자본은 이런데 하셨을까 하는데 오늘 자본을 좀 말씀해 주러 무구님을 모셨습니다. 무구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구라고 합니다. 네, 무구님 소개도 좀 해볼까요? 무구님 뭐 유형 소개도 좋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도 좋고, 뭐 저랑 요즘에 하고 있는 본능 수업 얘기도 좋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사유형이고요. 1차 자본, 2차 사본, 성본 블라인드예요. 애니어그램을 공부한 기간에 비해 본능에 대해서 생각한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헤라님이 하셨던 파트3 수업 처음 들으면서 본능도 이제 애니어그램의 일부구나라고 생각했고, 이 러스 선생님 오셨을 때 또 조금 더 깊이 있게 듣고, 어, 러스 선생님 수업 들은 이후로 본능 중심으로 이제 많이 저를 보기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긴 해요. 현재는 헤라님이 진행하시는 본능 스터디 수업을 함께 들으면서 더 자세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제가 제 수업을 한 번도 홍보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유는? 이유는 우리 얘기하느라 바빠서. 무구님을 통해서 우리 본능 수업에서 뭐 하는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사회적 본능, 그 다음에 자기보존 본능, 성적 본능에 대해서 그것만을 되게 오롯이 아주 자세하게 연구한 게 되게 없어요. 애니어그램 내에서. 저도 사실 거의 배운 적도 없고요. 그냥 자본은 보존하는 게 중요하고, 뭐 집을 뭐 예쁘게 꾸미고, 뭐 자기 에너지 잘 뭐 챙기고 그래? 뭐 이 정도? 뭐 이 정도가 다였는데, 제가 애니어그램을 하면서, 그런 거보다 훨씬 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하나에 대한 정의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요즘에 수업은 진짜 이제 제가 경험하고 연구하고, 막 먼지님을 통해서 실험하고, 이런 것들을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기도 하고 네, 너무 흥미롭고 제 예상대로 모두가 거의 정의를 잘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되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는 이제 블라인드에 대해서 할 건데 기대가 되네요. 먼지님, 네, 저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사본, 성본 얘기만 막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본분을 모셔서 이렇게 말을 들어보려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뭐죠? 갑자기 문제? 아니,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자본이 우리가 궁금한지, 사실 먼지님이 그런 이야기를 쓰신 적이 있거든요. 아, 뭐 그거죠. 뭐, 너무 나만의 언어로, 나만의 시각으로만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언어는 어떨까? 다른 사람의 시각은 어떨까? 좀 이런 걸 알아가면서, 좀 진정으로 좀 소통하고 잘 어울리고 싶은 거죠. 너무 나만의 틀에서 나만의 방식으로만 추구를 하다 보면은 관계를 분명히 어딘가에 결핍이나 거리감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좀 한번 극복해 볼 수 있지 않나. 이제 이런 희망을 가지고 저는 좀 남들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음, 확실히 이제 자기 거가 아닌 거는 잘 모르니까 정말 자본의 언어도 통역해 줄 분이 필요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본 블라인드다 보니까 진짜 너무 못하는 게 있거든요. 자본에 대해서. 근데 요즘 본능 수업하면서 본능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연구하고 관찰하다 보니까 나 자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되게 모든 거에 약간 베이스?
집으로 치면 기둥? 이런 느낌이라서 기둥이 흔들리는데 아무 뭐 딴 거를 아무리 그 위에 쌓아봤자 소용이 없겠다 싶어서 사실 자본분들의 어떤 그런 지혜로운 삶의 어떤 기둥 세우기? 이런 걸 되게 배우고 싶기도 해요. 네. 그러면 오늘의 진짜 주제. 네, 관계에도 통역이 필요해. 이거를 한번 우리 얘기를 해볼게요. 어제는 정말 신나게 저희가 막 사본 성본을 진짜 엄청나게 막 깊게 팠는데, 오늘은 이제 무구님한테, 무구님 좀 긴장하고 계시지만, 네, 우리가 이렇게 추궁하는 게 아니고 궁금한 거다라는 거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장이 먼지님이 먼저 질문해 보십시오. 네, 부구님이 또 시간 내주셔서 오셨는데 사실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이제 혜란님이랑 무구님이랑 저랑 셋이서 이제 자본에게 질문하기 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궁금한 게 많은데 너무 질문하면 또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 제가 또 올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어제 저녁에 조금 올리고 오늘 나머지 올리고 이렇게 나눠서 나름 배려를 했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무구님 보니까 어제 뭐 이제 오후 9시에 주무신다고 하셔가지고 또 아무튼 이렇게 했는데 첫 질문은 이거예요. 저가 나름 방금의 배려를 했는데 이거 배려 맞나요? 음, 그죠? 생각해서 해주신 거니까 배려해주신 건데, 어, 자본은 스스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한 번에 보내셔도 되고, 나눠서 보내셔도 되고, 크게 상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알아서 네. 조절한다. 어차피 한 번에 볼 거니까. 나는 내가 보고 싶을 때 내 에너지가, 메시지가 아무리 와도 내가 피곤하면 안 본다. 네, 맞습니다. 약간 출발 지점부터 다르네요, 저희가. 네. 그래서 좀 어제 했던 질문이 뭐냐면은 좀 제일 먼저 궁금한 거고 거의 뭐 본론에 가까운 질문인데 자본들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말과 행동을 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신경 써주는지 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거 되게 한참 생각했는데,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가, 저는 성분이 또 블라인드여가지고, 끌리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일단, 좋아하는 사람을 한참 생각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였지? 라고 한참 생각하다가, 가끔 그래도, 저 사람이랑 좀 친해지고 싶은데? 이런 기운이 드는 분들이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표현 진짜 안 해요. 그래서 더 생각해보면, 오히려 친해지고 싶으면 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해지고 싶은 기운이 든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친해지고 싶은 기운이 뭐예요? 좀 언어로 풀어서 표현하면? 음,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생활 패턴으로 사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그게 왜 그런 거, 궁금해? 진짜 그런 거 안 궁금해요? 아니야,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더 얘기 나눠보고 싶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대화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 그러면은 좀 추가 질문으로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눈길이 가거나 흥미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친해지고 싶다, 대화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끝은 저 사람과 깊게 소통하고 싶다, 깊게 연결되고 싶다라는 욕구로 간단 말이에요. 그 감정이 깊어지면은. 그렇다면 자본의 입장에서의 친해지고 싶다라는 그 행위의 끝은 어디까지를 원하는 거예요? 왠지 좀 저랑 다를 것 같아서. 그렇게 끝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게 아예 시도조차 잘 안 하고 그 뭔가에 연결되고 관계를 맺는 거를 제 의지로 하기보다 내버려 두는 느낌이 되게 커요. 인연이 되면 만나겠지 이런 느낌? 내가 이렇게 크게 주의 집중하는 분야가 아니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뭐 삶의 여러 가지 컨텐츠 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 간의 관계가 주 컨텐츠라면은 자본에게는
그게 여러 가지 삶의 요소들 중에 내가 1순위로 뭐 주의 집중하는 게 아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제가? 네, 그럴 것 같아요. 혹시 이 대화에 관해서 좀 헤라님이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엄청 많았어요. 너무 약간 네, 무구님 먼저 제가 말씀하시겠어요? 덧붙이면, 먼지님 얘기를 듣고 깨달았는데, 그 관계라는 게, 인간관계라는 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제 에너지를 되게 많이 쏟아야 되는 삶의 파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끌리고 뭐 예를 들면 가족이라던가 이런 데 쓰이는 에너지가 되게 크고 제일 많은 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늘 내 에너지를 가져간다. 그래서 약간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제 영역 밖에 두려고 우선순위를 미루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좀 되게 놀라운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예 시각이 다르다라고 느꼈어요. 일단,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 이 질문에 그게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게.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자본이 1차면 성본이든 사본이 뒤로 밀리면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조금 밀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을 만나고 뭔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는 무구님 말씀하시는 대로 되게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니까 진짜 그 자본의 정의인 에너지를 보존한다. 이 뜻에서 보면 진짜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무구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좀 더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와, 그냥 이제, 그냥 바로 떠오르는 질문은? 근데 어떻게 결혼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진짜. 분명히 결혼이라는 과정은 연애를 하고,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결혼을 하셨나요? 이게 이제 뒤 질문에서 제가 생각한 거긴 했는데, 제가 환경 변화가 크게 있어서 지금은 되게 자본을 많이 챙기고, 1차 자본을 진짜 많이 쓰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 지금 40대 초반인데, 20대랑 30대를 생각해보면 거의 자본을 못 챙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자본이 없었냐 하는 거는 또 아니었어요. 제 이제 관심 집중은 늘 제 몸이나 에너지, 건강 이런 거에 관심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챙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그때는 오히려 성본도 많이 쓰고 사본으로 되게 많이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남편 만났을 때는 엄청난 성본으로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성본으로 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엄청난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요.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되게,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구나를 약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줄다리기라든지 썸 타는 느낌의 기간이 없었고, 바로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드러내고, 되게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 그렇게 연애하다가 결혼했어요. 먼지님이 어제 저한테 했던 질문인데, 막, 새벽 4시에 막, 뛰쳐나가서 만나고, 그 다음에 막, 막, 4~5시간 통화하고, 뭐, 이런 일도 자본한테 있을 수 있나요? 제가 그 부분 듣다가, 아, 많이 약간 저도 옛날에 많이 회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일단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일은 잘 없어요. 집에 있다 4시에 왜 불러요, 누가. 그래가지고 그런 일은 없, 대신에 이제 비슷한 건 있었어요. 제가 야근을 주로 많이 하는 직업이었다 보니까 야근하는 기간에 남편이 뭐 회사 앞으로 찾아온다던가 그래서 잠깐 나가서 만나고 오고 뭐 그런 식의 일은 있었던 것 같지만 새벽에 부른다고 나가진 않을 것 같고, 제가 그 에피소드를 듣다가 옛날 진짜 처음 생각해보는 기억이 하나 떠올랐는데, 친한 친구 중에
제가 이제 잠들락 말락한 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잠에 빠질까 말까 하고 있는데 전화를 했었나 카톡을 보냈었나 이제 저한테 계속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10시, 11시 정도였던 거. 한 새벽 막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친구 연락으로 잠이 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화냈어요. 그 친구한테. 그러니까 아까 20, 30대는 내가 사본과 성본으로 살았다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 그냥 내 생각에 그러네요. 내 생각에 이제 내가 챙겨야 될 자본보다 못 챙겼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맞아요. 순서가 뒤바뀌진 어, 않았어요. 네. 너무 원진님 재밌어요. 얘기 듣고 갑자기 그 친구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사본이지만 옛날에 연애하거나 아니면은 뭐 친구도 되게 왜 친해질 때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막 몇 시간씩 막 4시간씩 통화하고 막 말하다 남자친구 생겨서 처음 생겨가지고 막 너무 좋을 때 말하다 보면 새벽 4시고 이럴 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잘 없을 수 없다는 거죠. 잘 없는데 남편하고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연애 어, 초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막 새벽 막 3시 이렇게 되도록 통화하고 하루 종일 서로 말은 안 하는데 그 통화 이어폰을 꽂고 있는다든지 그런 그렇게. 그렇군요. 되게 재밌네요. 이렇게 어디 가서 자본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기가 참 쉽지가 않아서. 그럼 뭐 계속 질문을 해도 될까요? 어, 네, 근데 첫 번째 질문에 그 좀 더 추가적인 대답을 한다면 표현을 되게 많이 억누르는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맥락하고 같이 일단 내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걸 아니까 왜냐면 안 해본 건 아니잖아요. 뭔가 연애 초반에 이제 막 하루 종일 같이 통화하고 이랬을 때 내가 그 다음날 얼마나 피곤하고 이걸 알기 때문에 웬만큼 관심이 가지 않고서야 그 정도로 이제 돌진해서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고, 대신 지금 인간관계는 되게 오랜 시간 다져진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챙겨주냐, 신경을 어떻게 써주냐라고 물어보셨었는데, 그러면은 제가 생각해보니 자본적으로 신경 써주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뭐, 날이 쌀쌀해지면은 혹시 감기 걸리진 않았는지, 그런 부분을 많이 체크하고 뭔가 선물 같은 걸 보낼 때도 기초 화장품 이런 거 제가 잘 아는 자본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거 영양제라든지 이제 아주 친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거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친구가 진짜 단 걸 좋아해요. 근데 너무 단 건 몸에 안 좋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단 거를 좋아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그 친구가 단 거를 좋아하니까 단 거를 주나요? 아니면은 단 건 몸에 안 좋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걸 주나요? 잔소리를 할 것 같아요. 단 거 먹지 말고. 안 준다? 몸에 안 좋으니까. 그 대체할 수 있는 당을 줄 것 같은데요. 과일이라던가 단순당 말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궁금한 거는 자본의 입장에서.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자본분들에게 어떤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편견이냐면은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에너지를 과도하게 쓰는 것을 안 좋아하고, 뭐랄까요? 그리고 또 어떤 성분의 그런 에너지나 그런 것을 좀 부담스러워 한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물론 뭐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제 머릿속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자본분들에게는. 왠지 내가 말 한마디 걸어도 조심스럽게 걸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막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싶은데 자제해야 될 것 같고, 좀 요런 제 안에 살짝 어떤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준비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 그 관심사, 중요도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를 분배해서 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룹
그룹으로 만나고 있는데 내가 전혀 관심 없는 얘기를 한다 하면은 진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관심 있고 재미있는 얘기를 한다 하면은 이제 제 기준에서는 제 성분까지 막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저도 막 갑자기 목소리도 막 커지고 주변 신경도 안 쓰고 그 액션도 엄청 커지고 나만 말하려고 하고 뭐 그럴 때도 있는데 이게 그 제 관심사랑 연결되는 부분이라 애니어그램은 사실 얘기하면 저는 밤새도록 또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렇게 제가 자본을 대표해서 저의 자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지만 저한테 막 이런 깊이 있는 질문을 막 던져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대화의 주제가 애니어그램이 아니었다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겠네요, 지금. 그렇죠. 제가 잘 모르는 분야면은 안 한다고 했겠죠. 확실하네요. 그래서 제 질문이 뭐였냐면요. 자본의 시선에서 성본의 애정 표현은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사본의 애정 표현은 어떻게 느껴지는지 요거였거든요. 그리고 각각 성본과 사본의 그 애정 표현이란 거는 무구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성본 뭐 사람들도 만나왔고 사본 사람들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과거의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대답을 해주시면은 제가 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성보는 남편이 성본이라 제가 어떻게 애정 표현을 하는지 알 것 같은데, 사보는 어떻게 애정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헤라님 빨리 설명해 주세요. 어, 혜연님은 어떻게 애정 표현하세요? 근데 저도 제가 진짜 되게 놀란 게 이번에 본능 공부하면서 자본 친구를, 그러니까 자본 남자친구는 진짜 제로명인 것 같고, 그 자본 친구조차도 거의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 자본은 다 안 좋아해요. 좀 밤 늦게까지 노는 거를 좋아하고, 막 이렇게 막 되게 신나는 거를 좋아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런 게 다 자본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저의 유일한 자본 친구는 이제 클로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의 애정 표현이 늘 클로이한테 안 통하는 느낌? 그래서, 나중에는 좀 노력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는 식의 노력이 어차피 저 친구한테 별로 안 통해서 제가 좀 노력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실패한 클로이에 대한 어떤 애정 표현은 뭐냐면, 저는 이제 친하니까 어쨌든 사본은 좀 맞추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자본이든 성본이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자본은 되게 아무튼 에너지 보존을 좋아하는 게 딱 느낌이 나니까 절대로 자주 만나자고도 안 하거든요. 이제 서로 바쁜 것도 알고 어쨌든 저희도 가정이 있고 이러니까 주말에 만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제 애들을 두고 나와라 이런 거니까 이제 그런 거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니까 이제 잘 말도 안 하는데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약속을 잡아도 보면 느낌이 약간 우리가 이렇게 어차피 친하고 전화로 말할 수 있는데 굳이 몸이 만나서 할 게 있어? 이런 느낌으로 자본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또 계획을 세워놨었어요. 뭐, 되게 뭐, 얘가 요즘에 뭐 몸이 좀 허하다고 하더라. 막 한정식집 데려가서 되게 맛있는 걸 먹고, 카페에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자연을 좋아하니까 자연이 막 이렇게 있는 계곡이 보이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이런 생각하면서, 맞다, 얘 커피 안 마시지? 막 또 몸에 나쁘다고 커피 안 마시니까, 그럼 한방차를 가야 되나?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 클로이가 다 싫어. 집에 있고 싶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저희 집에서 누워서 놀고 싶다.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힘들다. 이렇게 해서 이 사본의 애정 표현이 자본한테는 제가 이렇게 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게 저의 질문이에요. 그러면. 듣다가 생각났는데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해주는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저도 육류형이라고 그 추측을 했거든요. 그 친구가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저는. 근데 이제 정확히 사본일지 이게 성본의 애정 표현일지 저는 명확하게 구별되진 않는데, 왜냐면 그 에너지가 저는 성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누구를 만나면 우리가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셔야 되는데 어느 곳으로 갈지 제가 찾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친구가 거의 찾아서 너 여기 좋아할 것 같아 하고 데려가 주거나 남편이 거의 다 찾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에 되게 불만스러웠던 적도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안 찾아주니까 더 방황하고 에너지를 더 낭비하는 일이 생겨서 얘네가 안 찾아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고마움을 뒤늦게 깨닫고 그 사본의 어떤 그런 배려? 선을 지켜주고 매너 있게 해주는 게 저한테는 편안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성본이 나한테 집중해주고 몰두해주는 그런 애정 표현은 제가 에너지가 있을 때는 엄청 좋아요. 근데 내가 관심 없는 거를 자꾸 강요한다거나 내가 지금 자본을 챙길 만큼 좀 에너지가 떨어졌는데 자꾸 나한테 주의 집중을 한다 하면은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귀찮고 무서워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고 약간 고장나는 느낌? 숨고 싶은 느낌이에요. 얘기만 들어보면, 그러니까 성본이랑 자본이랑 절대 못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인데, 되게 이상하게 결혼은 은근히 성본하고 자본하고 더 하시더란 말이죠. 제가 이제 저 연구소 분들 보면, 그래서 되게 신기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자본이 그러니까 내 에너지 막 이렇게 내 에너지 챙기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사본은 그냥 그래, 에너지 챙겨.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맞닿지 못하는데 성본이 그걸 확 그냥 넘어가지고 그러던지 말던지 나와!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결혼이 되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 그 본능별 관계가 주제라고 해서 한참 생각해 봤는데 그 친구건 연인이건 성본이 없는 사람하고는 제가 잘 재밌게 못 지내지 않을까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1차던 2차던 성본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한테 제가 약간 끌려다녀야지 이 관계가 지속되고 서로 재미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본이 끌어주니까 어떤 그 평소와 다른 재미도 느끼고 그런 거죠. 오, 맞아요. 그렇구나. 근데 사실 저는 자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이제 저의 질문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딱 사시는 그런 생활 방식만 보면 딱 혼자 살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딱 이렇게 요즘에 그리고 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딱 요렇게 딱 집을 예쁘게 깔끔하게 만들어서 딱 이렇게 자본을 챙기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내 거를 쌓아가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왜 했냐면 오늘 아이들이 다 시가에 가가지고 이제 남편도 없고 저 혼자 있는데 너무 자본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자본을 못 챙긴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무 챙길 사람이 많아서 내 자본을 챙길 시간이 없었구나. 이걸 알게 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되게 자본한테 가족이 생긴다는 것도 되게 부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건 무구님 어떠세요? 그래서 결혼 초반에는 제가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왜냐면 집을 청소를 해놓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은데 저 혼자만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컨트롤이 제 맘대로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남편한테 잔소리를 엄청 많이 했어요. 남편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자기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내 기준만큼 도달해서 그 할 수가 없는, 아니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본능 모를 때여서 그 말을 좀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신경을 안 쓰니까 못하는 거지. 그걸 왜 못해?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1차 자본이라는 걸 알고 그것도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내가 이 부분에 되게 과하게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이거를 요구하는 거는 폭력적일 수도 있겠구나. 그냥 나만 죽겠는 거 해결하는 선에서 그냥 해야겠다. 이걸 다 채우면서 평생 살 수는 없겠구나. 네, 생각을 해서 도움이 됐는데, 헤라님이 그 얘기 하셨을 때, 저 완전 공감했거든요. 이제 만약에 남편이 출장을 갔어요. 그러면은 며칠 동안 혼자 지내야 되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제 집을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서 이제 혼자 며칠 동안 지낼 수 있는 상황이 저한테는 이제 되게 행복하고 뭔가 충전되는 느낌인 거죠. 근데 그걸 다 채운다고 해서 에너지가 막 솟아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본을 챙기면 제가 마이너스였던 상태에서 그러니까 0이 되는 기반이 그냥 평평해지는 느낌?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면 마이너스 상태에서 그냥 생활하는 거고 그 자본을 채우면 0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본만 계속 챙긴다고 0 상태에서 플러스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0에서 사본이나 성본을 채워야 그때 재미도 있고 사는 것 같고 이제 플러스 되는 그런 생기가 도는 거를 느끼면서 아, 이거 다른 것도 챙겨야지 자본만 챙긴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요새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진짜 자본도 아무리, 그러니까 자본은 진짜 그냥 베이스, 그냥 기본 같은 거고, 그 위에 뭐를 더 이렇게 당연히 관계에서의 재미, 안 해본 거 해보는 재미, 이런 게 있어야지 사실 좀 사는 것 같고 재밌고 그런 거군요. 네.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그런, 평소에는 잘 못 느끼다가 제가 어느 정도 제 자본을 좀 채우면 갑자기 막 누구 도와주고 싶고, 막 저도 뭐 재밌는 데 가고 싶고, 새로 생긴 카페 가보고 싶고, 그런 에너지가 그때 생겨요. 그렇군요. 네. 제가 부구님하고 한번 제주 강의 갔을 때 같이 미술관에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어떤 생각 들었냐면은, 사실 사람이 만나면 좀 에너지가 소진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제 에너지를 가장 소진시키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이라고 기억이 남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막, 그때도 막 강의하고, 막 미술관 가고, 그래서 사실 되게 힘들 수도 있었는데, 되게 저를 배려 많이 해주시는 느낌도 났었고, 막, 헤라님 편한 대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동선 안에서 움직이자, 뭐 이런 것도. 그래서 저는 자본의 사랑은 이런 거라는 남의 에너지도 아껴주는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술관에 갔을 때 제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우리가 샤갈전 갔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포인트를 무구님이 딱 잡아주셔서 너무 놀랬거든요. 여기 너무 음악 소리가 커요. 근데 그거 몰랐는데 그렇게 딱 듣고 보니까 되게 크고 그게 되게 거슬리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떤 공간에 새로 갔을 때 좀 그런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구나. 이렇게. 근데 진짜 크더라고요. 그때부터 계속. 아, 이렇구나. 아무튼 그때 느꼈었어요. 그런데 전 그때 그 얘기 하고서는 나중에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마음에 좀 걸렸거든요? 내가 어, 헤라님이 진짜 편한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저는 어딜 가나 약간 그런 불평? 그러니까 모든 게 제 체온과 뭐 그 소리와 음향, 뭐 공기, 뭐 향, 냄새 이런 게 다 저한테 적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완벽한 공간이 진짜 손에 꼽히는데 그러니까 어딜 가도 저는 그게 먼저 감지가 되거든요. 내가 불편한 어떤 거, 춥다든지 시끄럽다든지 뭐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있다든지 근데 그거를 불편한 사람들, 그러니까 불편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주 편한 사람이 아니면은 잘 말 안 하거든요. 사장님한테 말하고 나서는 너무 불평불만한 것 같아가지고, 네, 좀 미안했어요.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고, 그때부터, 음악 소리 진짜 크구나. 이것도 알게 되고, 무구님하고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오래 보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땐 정말 이제 오래 시간을 보내보니까, 자본의 사랑은
남의 에너지도 아껴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 이 자본의 사랑을 어떻게 통역할까 하면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꾸로 먼지님한테 질문해보고 싶어요. 먼지님은 자본이 이런 식으로 나의 에너지를 아껴주면 이걸 사랑이라고 느낄까요? 일단은 그렇게 챙겨주는 것 자체를 자각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뭘 하고 있는지 자체를 잘 자각을 못할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느꼈던 건 클로이 님이 저희 집에 와서 바닥에 먼지 닦아주시는 거? 물티슈로?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더러운 사람이라서 집 청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먼지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막 때나 물때 이런 게 있는지를 진짜로 몰랐어요. 대답이 좀 민망하네. 근데 아직도 그 클로이의 먼지님의 집 닦아주기 이슈가 아직도 댓글에 회자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뭐가 이슈죠? 어떻게 그런 거를 닦아주고선 그거를 이제 몰랐다고 한들 제가 그렇게 남의 집 가서 하면 다른 사람 민망하지 이렇게 해도 뭐가 민망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그거 너무 신기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구나. 느껴보면 먼지님은 그거를 내가 봤을 때 진짜 계속 고마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불편한 사람은 사본이 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둘을 저번에 저 아는 어떤 자본 지인분이 계시는데, 저희 동네에 카페 사장님이 계신데, 어느 날은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집 세탁기 청소도 해주시고, 세탁기 위치도 막 옮겨주시고, 막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하던데, 그런 것들이? 그래서 자본과 성본이 사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근데 그게 저는, 아, 사랑이라고는 잘, 그냥 인지가 없어요. 그냥, 고맙네? 그냥 이 정도이지. 와, 진짜 나 사랑하네? 요 레이더에 잡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한 거하고 또 사랑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쵸? 그냥, 뭐, 고맙네? 약간 요런 느낌인 거지. 막 사랑이다. 진짜 막 애정을 쏟아붓는 행위다. 진짜 신경 써주는 행위이다. 요렇게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진짜 몰라서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클로이님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저는 보여서 먼지가 있는 게 싫어도 안 닦아줄 것 같거든요. 그 닦아주는 게 제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은데, 그래서 같은 자본이지만 신기했어요. 클로이 님이 저 좋아하나 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무근님이 이렇게 자본들이 어쨌든 남의 집에 와서 뭐 정말 먼지 있는 걸 닦아준다든지, 어, 저희 엄마도 자본이신데 저희 집에 오면 그러니까 제가 쓰고 있는 모든 걸 막 바꿔버리시거든요. 막 행주도 행주를 아예 들고 오세요. 네가 쓰는 그런 희말이 없는 행주는 닦이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뭐 이런 식의 것들이 그 자본한테는 어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정말 사랑인 거죠, 그거? 저도 그렇게까지는 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2차가 4번이어서 그런지, 그게 선을 넘는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엄마도 그러시거든요. 저희 엄마도 자본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해주면은 엄마 힘드니까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해요. 그래서 왜 사랑일까요? 엄청난 사랑일 수도 있고, 혹은 정말 자기 본능을 무의식 중에 막 쓰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의 언어라기보다는 자기 본능을 그냥 하던 대로 그냥 막 쓰는 거에, 그러니까 편한 사이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까지 플러스 돼야 사랑처럼 느껴지거든요. 아, 그렇군요. 클로이 님도 그렇게 말했던 것 같거든요. 먼지님을 되게 사랑해서 그 집 물티슈로 문틀에 있는 먼지를 닦아준 게 아니고, 이런 게 보이는데 어떻게 안 닦아?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 본능일 수도 있겠네요. 음.
아까 먼지님이 나 되게 사랑하나 봐 그랬는데 미안합니다. 그걸 깨서. 그럼 괜찮아요. 근데 그러면 진짜 이제 너무 자본들한테 오히려 궁금하다. 난 자본의 사랑이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뭐 좀 이런 아까 뭐 무구님이 친구한테 뭐 영양제를 챙겨 먹어라 이런 게 자본의 사랑이다 했는데 배려까지 들어간 진짜 자본의 어떤 사랑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사실 남의 에너지까지 챙겨주는 일은 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냥 자기 거 챙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자기 에너지도 보존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헤라님이 제주도에서 편안하게 보내셨던 것도 제가 헤라님 에너지를 아껴줘야지 라고 해서 막 했던 행동보다 제가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하니까 헤라님이 그게 좀 자기 에너지도 보존이 됐던 것 같은데 사랑한다. 저는 계산적인 면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본이. 그러니까 자기 에너지를 100이라고 하면 이거를 분배해야 되니까 상대방 에너지도 똑같이 100으로 보고 이제 50, 50 주고받는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뭐 아주 사소한 예를 들면 친구랑 만날 장소를 정할 때 내가 친구네 쪽으로 더 가주는 거? 보통이면 중간에서 공평하게 딱 만나고 싶거든요. 아니면 내 쪽으로 조금 더 와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내가 더 간다는 건 그 친구를 그만큼 배려하고 걔를 좋아하고 내 에너지와 시간을 이만큼 더 써서라도 너를 만나겠어. 라는 의지라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정말 아까 그 먼지님이 채팅방도 쓰는데 기승전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아껴주는 게 사랑이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렇게 내가 더 쓰면 그것도 사랑이고 이렇게 보면 좋겠네요. 네, 근데 그 에너지가 제 체력적인 것도 있지만, 시간도 제 에너지고, 돈 진짜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것도 제 에너지고, 제가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산들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든 시간을 더, 자원. 네, 시간을 더 줄 수도 있고, 그 친구한테 물질적인 걸 더 해줄 수도 있고, 네, 실제로 제 체력을 더 써서 도와줄 수도 있고, 와, 그렇구나. 정말 그 먼지님 표현대로 사본과 성보는 해줘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약간 너네 집 쪽으로 더 갈게. 그러면 그게 오고 싶나 보다. 이렇게 배려라기보다는 오고 싶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먼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사실 좀 굳이 그냥 어떤 스테레오타입의 거리감을 나열하자면은 자본이 저와 가장 멀리 있는 타입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다른 성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본분들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그 호수님 나왔을 때도 그랬는데 그냥 그저 가만히만 듣고 있게 되는 태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 뭐 태클을 걸고 어느 정도 무언가가 좀 낌새가 있으면은 이건가? 이건가? 막 이렇게 좀 더 파고들고 싶어지는데 자본분들의 얘기는 저에게는 아예 딴 세상 얘기니까 그냥 아 그렇구나.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돼서 제가 좀 조용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같은 인간이 저런 행동을 하면은 쟤는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막 갑자기 고양이가 막 바닥을 뒹굴어요. 그러면은 아 고양이는 원래 저렇구나. 저렇게 영역 표시하는구나. 이러고 막 궁금해하지 않잖아요. 쟤는 왜 바닥에 뒹굴지가 아니라 그냥 고양이는 저렇구나라고 인지하는 것처럼 자본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아, 그냥 자본은 그렇구나라고 좀 받아들이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들으면서 궁금한 게 아까 전에 무구님이 에너지가 100이 있으면은 그것을 배분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에너지의 자기 객관화의 정확도가 높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에너지 배분이 정확하게 컨트롤이 되나요? 실제로?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에너지가 80까지 채웠다라고 느꼈는데 실제 내 육체적인 에너지는 80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이 그룹 모임 행사에 에너지를 30만큼 들고 가서 써야겠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내가 쓰고 온 건 30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자기 객관화의 에너지의 자기 객관화가 정확한지
뭐 어느 정도 들어맞는지 컨트롤이 되는지 좀 이런 개념이 좀 궁금해요. 되게 주관적이죠. 자기 에너지를 자기가 판단하는 건. 그리고 되게 최저로 항상 잡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적으로 150까지 쓸 수 있는 사람인데도 저는 스스로 나는 100까지 쓰면은 힘들 거야 라고 해서 늘 아끼는 편인 것 같아요. 하루에 써야 되는 대략의 힘듦의 정도를 이제 주관적으로 가늠을 해서 오늘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제가 저녁에 와서 이제 하지 않는 이 팟캐스트 녹음 활동을 해야 되니까 다른 날보다 낮 시간 동안 사본을 안 쓰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그래서 거의 에너지를 되게 많이 아끼면서 생활하고 온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주관적이지만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뭔가 그때 에너지를 몰아 써야 되니까 앞에는 굉장히 웅크리고 이제 에너지를 완전 응축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고 싶을 때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남편이 보면은 이제 되게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쓰려고 그렇게 아끼려고 웅크리고 있으면 더 에너지가 새나가 차라리 움직여서 이제 발전기를 조금 조금 돌리다가 에너지를 더 낼 수 있어 라고 늘 저한테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듣고 이제 많이 생각해서 바꾸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일단 힘들거나 앞에 무슨 일이 계획돼 있거나 하면 많이 웅크리고 뭐든 이렇게 힘을 좀 안 쓰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선은 주관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느끼면서 쌓아오신 거죠? 뭐 예를 들어, 아, 이만큼 에너지를 써보니까 괜찮더라. 이만큼 써보니까 힘들더라 해서 자신만의 선이 생긴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된다고 제가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자본들은 자신의 에너지 수치를 꽤나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것을 꽤나 정확하게 배분해서 실제로 컨트롤할 수 있다. 요렇게. 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객관적으로 보면은 전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닌 경험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 제가 주관적이라고 한 건 제가 에너지를 더 쓸 수 있는데 늘 그냥 무조건 아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고, 그러다가 제가 기분이 좋다거나 갑자기 이제 필 받은 느낌이 나면 그런 거 상관없이 막 불태우면서 일한다거나 나중에 막 진짜 너무 몸이 막 부서질 것 같이 일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그 감지 시스템이 작동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순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 아, 나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이제 저도 놀라곤 합니다. 그 기준이란 거는 어떻게 정해진 기준이 아닌 거죠? 본인도 알 수 없는 그 타이밍인 거죠? 그 순간순간들은. 내가 자본을 신경 쓰지 않고 에너지를 아낌없이 쓰는 그 순간들은. 네, 맞아요. 어느 순간 확 넘어가 버릴 때도 있고, 사실 그 전에 자본을 많이 채워놓으면 그렇게 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 또한 그 전날에 많이 비축을 해둬야지 가능한 일이군요. 전제 조건이 일단 그거군요. 이게 마이너스면 무조건 뭐 끌리던 말던 일단 없다. 그런 거는. 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들으면서 궁금한 게 사실 모든 자원은 유한하잖아요. 저희의 생명까지도 다 유한하잖아요. 저희들은 유한한 시간 속에 살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언젠가 모든 게 끝나고 다 지나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 향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되게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유한하다는 걸 자각한 순간 저는 최대한 즐겨야겠다라는 선택을 했어요. 그렇다면 자본은 유한하니까 최대한 아껴야겠다라는 선택지를 택한 건가요? 제가 좀 어떻게 그들의 유한성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도 그런 얘기 들으면은 더 많이 경험하고 싶고, 더 많이 여행 다니고 싶고, 그렇거든요. 근데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제 본능인 거예요. 제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더 많은 걸 경험하고,
하루에도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싶고, 마음은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아침에 눈 뜨면은 이제 오늘 내 컨디션이 어떻지? 내가 오늘 얼마만큼 움직여도 좋을까라는 게 먼저 그냥 감지가 되는 게 본능인 것 같아요. 본인이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네. 인가요? 오히려 음. 의도적인 거는 내가 오늘 기운이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한번 일어나서 나가서 뛰어보자. 라는 거는 의도적인 선택이 될 것 같고, 기운이 없네? 계속 기운이 없어. 하고 누워있는 건 본능인 것 같아요. 음, 이게 참, 대화할수록 더 궁금해져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에너지를 아끼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파진다? 아파질 수도 있다? 무리하니까? 그래서 아파질 수 있겠죠? 몸살이 나거나, 현실적으로? 음, 자본들이 에너지를 아끼는 이유는 그러면은, 아프기 싫어서?인가요? 뭘까요? 그 행위의 목적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보고 싶어요. 마치 자본들이 자본을 채우지 못하는 거는 성본이 성본을 채우지 못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아픈 것도 맞고요. 아픈 게 너무 싫어요. 아파서 그날 해야 되는 몫을 다 못하는 게 싫어서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해서 안 아프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크고 자본을 안 채우면 되게 산만하고 제가 뭘 해야 되는지에 주의 집중이 없어요. 이게 성본 블라인드여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되게 사람이 산만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조금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 그냥 배 아픈 것만 제 그냥 모든 거를 배 아픈 거에만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못 해요. 이제 그리고 이 경험이 제가 20, 30대 왜 성본하고 사본을 많이 썼다고 생각하냐면은 그 20, 30대가 제가 되게 불건강하게 지냈거든요. 그 저는 월간지를 만드는 일을 해가지고 매달 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자본을 지키기가 일단 되게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거의 한 달에 1, 2주 정도는 마감 기간이 있어가지고 맨날 야근하고 막 아침에 들어올 때도 있고 그때는 자본을 챙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진짜 엄청 이기적인 일이었고 그냥 회사의 모든 거를 다 맞춰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일 스케줄, 친구들 만나는 것도 마감 끝나면 만나자. 가족 행사도 나 마감이라 못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자본을 거의 못 챙겼던 것 같은데 그때의 삶이 되게 피폐했어요. 제가 되게 감정 기복도 심하고 계속 우울하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전혀 삶에 생기가 없고 일도 제가 주도적으로 하거나 어떤 막 신나서 하는 일이 아니라 진짜 돈 벌려고 막 끌려다니면서 계속 일하는 것 같아서 늘 되게 우울감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종합병원이었거든요. 거의 이렇게 종목마다 병원을 다니면서 그래서 전 태어날 때부터 제가 되게 그, 건강하지 않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계속 아팠어서 그 생각이 더 강화된 것 같아요. 내가 자본을 못 챙기고 놓는 순간 얼마나 삶이 피폐해지는지를 경험해 봤으니까 다시는 그렇게 돌아가고 싶지 않아라는 생각이 지금 더 강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되게 공감되는 부분인데 처음으로 왜냐면은 자본을 못 챙기고 그렇게 바쁘게 일하면서 살면은 우울하고 힘든 거는 사실 자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조금 더 차이를 들어서 좀 더, 좀 더 자본만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신다면은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단순히 힘들다, 피폐하다는 자본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정말 자본의 마음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좀 더 듣고 싶어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셋이
이 같은 케이스를 두고, 같은 상황을 두고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먼지님도 어떻게 보면 되게 빡센 어떤 그런 직업군이고, 저는 뭐 지금은 뭐 그렇다고 좀 보긴 어렵지만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저도 이제 막 엄청 그 막 자본을 챙기기는 어려운 그런 곳이고 어쨌든 무구님처럼 우리 셋 다 뭐 한 달 월간지가 나오니까 사실 그 마감 칠 때는 이제 막 자는 것도 포기, 먹는 것도 포기, 뭐 집에 가는 것도 포기, 뭐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1차가 자본이라면 뭐 저는 사본이라면 먼지님처럼 성본이 일차라면 그때 당연히 셋 다 되게 힘들고 막 되게 지치고 피폐해지고 막 그렇겠지만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냥 뭐 그때 그냥 다 버티겠죠? 근데 어떤 기분이고 뭐 너무 피폐하지만 어떤 식으로 약간 이겨내려고 할까? 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저부터 말해보면, 진짜 제가 좀 놀랍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사실 그런 환경을 막 좋아하진 않는데, 저는 옛날 회사 다닐 때가 그리워요. 그러니까 그게 막 같이 다 밤새는 그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몸은 너무 힘들고 부서질 것 같지만, 그때 같이 막 이렇게 뭐랄까, 한 배를 타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저는 그때 출장을 많이 다녀가지고, 막, 하루에 매일 비행기를 타면서 이동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제가 별로 안전하지도 않은 공항에 그냥 눈 감고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팀장님이 자기 조끼를 벗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올려놓은 이런 게, 그런 거 느끼고 싶다. 회사 다니면서 저는 약간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그 피폐함을 이겨내거든요. 이게 사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막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그런 회사 안에서의 막 서로 챙겨주는 따뜻한 거 이런 거를 막 제가 그리워하는 저를 보면 솔직히 그런 건 되게 잠깐이고 피폐한 생활은 거의 90%인데 내가 그 10%의 그런 느낌으로 그걸 버텨냈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음, 저는 이래요. 먼지님 듣고 그다음에 이제 무구님 들어볼게요. 무구님 계속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먼지님은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하세요? 저는, 저도 이렇게 마감이 되게 주기적으로 있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되게 우선은 좀 책임감 때문에 불안감과 압박감이 엄청나요. 엄청나서, 어떤 각성 상태에 좀 가깝게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 기간 동안에는 모든 스위치를 꺼요. 머릿속에는 그냥 내가 해야 될 일밖에 없어요. 아, 이거 해야 돼. 그냥 무조건 해야 돼. 뭐 할 수밖에 없어. 이 생각밖에 없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뭐 밥맛도 잘 안 느껴지고, 솔직히 말하면은 뭐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 말고는 뭐 아무것도가 중요하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피폐하고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피폐하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아무리 바빠도 집안일은 하려고 하고, 아무리 바빠도 물고기 밥은 주려고 하고 이러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내 일상의 틈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이 바쁜 동시에 어떤 좀 안에서 불꽃이 피어올라요. 좀, 나 이거 해낼 수 있어. 나를 보여줄게. 막 이런 느낌으로, 음, 조금 힘듦과 동시에 어떤 제 스스로가 좀 힘이 있다는 걸 이때 좀 스스로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뭐 능력이 있다, 뭘 잘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나를 되게 음, 낮게 봐왔는데 스스로 이럴 때는 내가 에너지가 있구나, 내가 약하지 않구나를 느끼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무사히 끝내고 있고 다행히도 모든 일들을 뭐요 정도 감상인 것 같아요, 저는. 무구님은요? 저는 두 분 얘기하신 거 다 공감 가긴 하거든요. 그 헤라님처럼 저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랑 재밌게 지낸 순간도 되게 좋았고, 그 힘든 순간에 되게 의지가 됐던 것 같고, 그 먼지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압박감에서
압박이 막 올 때에서야 제가 몰입해서 뭔가 하는 밤에 아무도 없을 때 갑자기 내가 쓰는 건지 누가 쓰는 건지 모르게 막 원고를 막 몰입해서 쓰고 났을 때 어떤 이런 상쾌함 같은 것도 공감이 가요. 그런 거에서 성취감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과의 차이점으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원진님이 밥맛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마감 기간에 밥을 굉장히 잘 챙겨 먹었어요. 그리고 마감 기간에는 회사에서 진행비를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저녁 식대가 나온다거나 편의점 가서 이 회사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신났어요. 물론 그거를 동료들과 같이 해서 더 신났죠. 우리 돈이 아닌데 막 친한 애들끼리 가가지고 막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또 재밌었고 저는 그 막 마감 때 너무 힘들면 옆에 공원 같은 게 있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혼자 조용히 나가서 거기 두세 바퀴 혼자 막 돌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소소한 게 나를 지키는 것들이 좀 그때 지탱할 수 있었던 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실 관계에서의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워낙 자본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자본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되게 자본이 궁금하셨던 분들한테 그리고 저도 되게 많은 걸 깨닫고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왜냐면 무구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느낌이 오는 게 뭐냐면 에너지를 잘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본 자본들이 제일 오래 뭔가 성실하게 어떤 것들을 해내는 게 있어요. 꾸준히. 네. 그래서 왜냐면은 이렇게 딱 에너지를 비축하니까 써야 할 때 나눠서 딱딱 쓰는 느낌이 있어서 뭐 그런 수업을 듣는데 뭐 다 와야 될 때 뭐 그런 거를 다 맞춘다든지 되게 성실히 어떤 그런 것들을 차분히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게 맞나요, 무근님? 네, 헤라님 얘기 듣다가 하나 생각났는데, 만약에 이제 각자 중요도가 다르겠지만, 헤라님의 뭔가 서울 오프라인 수업이 있어요. 그거를 들으러 가야 돼요. 그럼 저한테는 그게 너무 중요한 일이어서, 그때 에너지를 집중해서 확 쓰려고 다른 데서 에너지를 되게 많이 세이빙 해놨다가, 그때 늦지 않고 가고, 그리고 뭐 물도 챙기고, 딱 완벽하게 내 자본을 챙겨놓은 상태에서 듣겠다라는 의지력으로 거기 가서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한테는 그게 이 강의가 저보다 덜 중요할 수도 있지만, 늦게 막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막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참여를 하신다든지, 뭔가 그런 자본이 안 채워진 것 같은 느낌을 막 주시는 분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화가 나요. 나는 이만큼 응축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물론 그분도 많은 사연을 갖고 거기까지 힘들게 오신 걸 수도 있겠지만, 약간 그런 부대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되게 자본의 엄청난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일에 몰아쓸 수 있는 거. 제가 봤을 때 사본들이 그런 거를 되게 못하는 것 같거든요. 엉뚱한 데다가 되게 많이 쓰고, 실제 자기한테 진짜 중요한 일에는 잘 못 쓰는 게 오히려 저는 사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자본이 되게 부러울 때가 많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뭔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배분해 놔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에 더 가깝거든요. 그 사람한테 더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저는 진짜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라고 이제 생각하니까 화가 났던 거겠죠. 제 장점을 하나 새로 알았네요. 또 저의 질문은, 이거 너무 좋다. 이거는 자본 블라인드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 조언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거의 저희 둘한테인데. 어떤 약간 팁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생각해 봤는데, 처음 든 생각은, 먼지님 제발요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명상을 해보세요였거든요. 그게 아니, 약간, 헤라님 맨날 아, 명상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사람님 맨날 명상하는데? 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제가 퇴사하고 제일 먼저 이제 빠졌던 게 명상이었는데, 이것도 나중에 본능 찾고 보니까, 내가 왜 명상을 좋아했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저한테 주의를 모으는 게 되게 잘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자, 자기 정수리 느껴보세요. 뭐, 어깨 느껴보세요. 하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재밌네? 좀 잘하는 것 같네? 그 명상 가르쳐준 선생님이 되게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제가 명상을 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이거 약간 이야기가 샜지만, 그러니까 자기한테 자꾸 주의를 가져오는 게 자본들의 본성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명상하면은 그게 도움이 됐거든요. 저도 사실 이제 자본이긴 하지만 되게 산만한 편이었는데 명상하면서 조금 제 몸에 집중하는 법을 더 물리적으로 깨친 것 같아서 명상이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자본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제철 음식이 주는 어떤 그런 즐거움? 그다음에 막 그 뽀송뽀송한 욕실, 물때 하나 없는 그런 욕실에서 막 내 몸을 막 케어할 때 그런 즐거움? 이런 거를 한번 느껴보시면은 좋은 거를 한번 경험하면은 자꾸 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자본의 즐거움을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지금 무구님 말씀 들으면서 되게 놀랬던 게 제가 요즘에 명상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아, 내가 명상도 사본으로 했구나. 이거를 갑자기 깨달았어요. 뭐냐면 제가 명상 한참 100일 동안 5시에 일어나서 했거든요. 근데 같이 한 사람이 50명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약속을 했고 이제 그 같이 하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았고 인도 갔을 땐 10,000명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런 게 너무 좋았다가 이제 혼자 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아, 진짜네. 이게 명상을 내가 어떤 그룹의 힘으로만 했었는데, 딱 혼자로 남겨지니까, 어떻게 보면 나한테 집중하는 에너지잖아요, 명상은. 그걸 내가 되게 못한다는 생각, 요즘에 왜 명상이 안 되지?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너무 주의가 다른 쪽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제가 못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근데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명상을 그룹으로 해서 할 수 있다니. 그래서, 아, 정말 웃기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네요. 그런데 명상을 그룹으로 하는 거는 저도 동의하거든요. 저도 사본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같이 할 때 확실히 그 몰입도가 더 강해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거는 힘들어요. 네, 저는 궁금한 게, 무구님도 이제 애니어그램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자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내가 자본이구나 라는 거를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에너지를 아끼는 거는 여전히 그랬겠지만은 이거를 내가 어떠한 개념화 시켜서 자각하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어렴풋하게 난 이런 성향이네. 난 이런 내 정도인 거지. 그런데 그것을 자각한 순간이 언제였어요? 그냥 시기적으로? 뭐 고등학생 때였는지 아니면 정말로 애니어그램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뭐 알게 됐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내 에너지가 채워지는지를 저는 몰랐어서 그렇게 에너지 레벨이 낮은 상태에서 그냥 살아서 건강도 해치고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언제 자각했냐? 그 본능 수업 듣고 자각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자본이라는 걸 알기 전까지는 자본은 어떤 것을 해야 에너지를 채우는지 모르니까 그 전에는 힘들었을 때 어쨌든 사람이 힘들면은 뭔가 막 발버둥 치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은 정확히 모른 채로 그냥 힘드니까, 아, 뭔가 자꾸 결핍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냥 그걸 어떻게 버텨오셨는지, 그 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나의 힘듦을 해소했는지 궁금해요. 방법을 알기 전에는. 네. 지금 몇 가지 했던,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제가 그냥 막 하던 행동들이 생각났는데 그게 너무 자본스러워가지고 내가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본능이 알고 있구나 생각나는 게 그냥 무조건 잤고요. 엄청 많이 잤고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안 나가고 쉬고 다 보존하는 거죠. 안 음. 움직이고. 본능적으로 에너지의 문을 다 닫았어요. 내가 힘들면 그냥 딱 그렇게. 네. 아무도 아, 안 만나고 어디 나가서 노는 것도 일치 안 하고요. 그냥 집에 거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자연스러운 행동들이었네요. 근데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음, 저는 제가 성본이라는 개념을 알기 전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까 말한 같은 이유로 내가 대체 왜 이러는지, 내가 뭘 해야 이렇게 온전하게 살 수 있는지, 나는 왜 이렇게 고장난 채로 계속 있는 것 같은지가 너무 힘들었고, 많은 혼란과 방황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애니어그램을 알게 되고, 나를 알아가면서, 아, 내가 성본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래서 이렇게 날뛰었구나. 이래서 고통스러웠구나를 알게 돼서, 고통이 줄어든 게 아니라 저는 더 생겼거든요. 좀 힘들었어요. 아, 내가 성본이라서 이런 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은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으므로, 이런 고통은 내가 안고 가야겠구나. 앞으로도 무언가 힘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사실은, 아, 드디어 나를 알았다. 나 이제 해방이야가 아니라 사실은 마치 저주받은 걸 내가 확인한 것 같은 기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성본이나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은 내가 나의 유형을 알면 알수록 고통스러웠던 것처럼 나의 두려움을 마주했을 때 그 고통처럼 나의 본능을 마주했을 때도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런 것처럼 혹시 자본은 마치 자본도 자본의 두려움을 만났을 때 되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무구님의 그 여정이. 그런 것처럼 자본도 자신의 본능을 마주했을 때 그 문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 어떤 감정이 들어있었을까? 좀 이런 경험을 좀 공유받고 싶어요. 저는 힘들지는 않았거든요. 받아들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유형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유형을 처음 알았을 때 약간 해방감 같은 되게 저한테는 기쁨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형에서 오는 고통이 있긴 했거든요. 내가 왜 사유형으로 태어나가지고 나만 왜 이러지? 이런 고통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아직 자본은 제가 길게 봐서 그런 고통을 마주하지 못한 걸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다른지가 늘 궁금한 사람이어서 내가 자본이라는 걸 알고, 아, 내가 이 부분에 되게 과하게 예민하구나, 많이 쓰고 있구나, 여기다가.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내가 자본이어서 이랬구나, 라는 게 어떤 안도감도 들고, 뭔가 약간 저에 대해서 유형으로 다 안 채워지게 좀 아리송했던 부분들이 자본으로 많이 채워졌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더 편안해지고, 저를 좀 받아들이고, 제가 저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좀 잘 대해주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찾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모든 깨달음에 고통이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다라는 거고, 뭐, 누군가는, 뭐, 저 같은 고통의 경험 없이 되게 뭔가 해소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꽤나 깨끗한 느낌이 들어서 좋네요. 이 깨끗하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좀 단순하다? 이게 안 좋은 표현이 아니라, 딱 정말 딱 클리어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네요. 저는 제 스스로가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자본도 자본만의 복잡함이 있죠? 있나요? 네, 뭐 있겠지만. 그러면은 또 이어서 궁금한 게, 그렇다면은 굳이 뭐 깨달음의 과정에서 얻은 고통이 아니더라도 자본으로서 스스로 좀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는지,
나의 자본의 어떤 것이 나를 스스로 힘들게 했는지가 궁금해요. 이게 자본은 자신을 지키는 본능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게 자신을 지키지 못한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도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런 경험들이 궁금하고 거기에 이어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까지 혹시 좀 경험이 있다면은 좀 들려주세요. 지금 극복 중이긴 하거든요.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힘든 부분이 있긴 있어요. 일단 그렇게 뭔가 청결이라던가, 어, 이런 내 몸을 안락하게 만드는 거에 과하게 예민하다 보니까 다 정말 예민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사는 게. 그래서 예전부터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자본에서 오는 게 되게 크다는 걸 알았어요. 더러운 화장실도 진짜 못 가겠고 이것도 자본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벌레 같은 거 봐도 너무 그 옆도 못 지나가겠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못 할 정도로 너무 예민하게 못 하겠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그 고민도 동일한데 못 하겠는 것도 많고 앞으로 나아갈 때라고 분명히 아는데도 그 추진 에너지가 너무 없어요. 그게 스스로 되게 힘들 정도로 내 마음은 나가서 걷고 싶고 막 일을 막 하고 싶은데 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이게 변명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그냥 하면 되지라고 늘 얘기를 듣는데 진짜 잘 안 돼요. 그 혹시 게으른 거랑은 다른 거죠? 그래서 스스로 게으르다고 자책을 되게 많이 해요. 자책도 많이 하고 자격지심도 되게 커서 남편이 뭐라고 다른 걸 지적하면 그거를 돌려서 제가 지금 나 게으르다고 하는 거구나 라는 자격지심이 자꾸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남편하고 이 얘기를 되게 그 깊이 있게 나눈 적이 있는데 본인은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를 생각해서 너가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였어. 근데 너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 듣더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는 그거 나 게으르다고 지적하는 걸로 들려. 라고, 아, 그게 내 자격지심이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제가 저를 되게 많이 돌아봐요. 그 하루에 제가 어떻게 사는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게으른지 안 게으른지의 기준을 가지고 저를 보면 사실 그렇게 게으른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 과거를 봤을 때도 제가 되게 게으르게 살았다, 게으르게 내 20, 30대를 보냈구나, 라는 시각이 있었는데, 나중에 내가 자본이고, 그 시각을 바꿔서 다시 보니까, 저는 충분히 되게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그 시각이 바뀌었어요. 지금도 보면 하루를 촘촘하게 쓰고 있는데도, 저는 계속 게으르다는 그 자책을 한켠에 가지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그게 머리로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행동을 즉각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본능도 있지만 제가 또 약간 움츠리는 유형의 그 사유형이라 유형하고 얽혀서 더 못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면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게으르지 않은 걸까요? 무구님한테는? 음, 안 움직이는 게 게으르다라고 지적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움직인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물리적으로 계속 움직이시잖아요. 뭐 집안에 있을 땐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고. 근데 제가 한 번씩 앉아서 멍 때리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멍하게. 저는 그런 순간이 없이 계속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는 절대 게을러 보이지 않고 오히려 너무 부지런해 보인단 말이에요. 너무나.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왜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생각했을까? 그리고 음, 제가 생각하는 게으름은 무언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게 게으름이거든요. 저에게는. 그렇다면 그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했어야만 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렇다면 그건 뭘까? 이제 이런 궁금함이 드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도 에너지를 덜 썼다고 알고 있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 먼지님 얘기 듣다가 생각한 건데, 이 자본 특징은 아닐 것 같은데, 성분 블라인드여서 그럴 것 같거든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다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못 정해요. 혹은 예를 들면, 우선순위를 정하고도 다른 거부터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해야 될 일의 목록에 뭐, 새 음료 테스트 해보기, 뭐, 새 디저트 테스트 해보기, 그다음에 뭐 이렇게 카페 운영하니까 그 관련된 목록들이 쭉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급하고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명확하게 위에 있는데 저는 다른 일을 하면서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1순위로 하려던 일은 자, 내일 하자가 되면 그게 약간 오늘도 할 일을 다 못했네? 라고 게으르다까지는 아닌데, 아, 오늘도 다 할 일을 못했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런 우선순위를 나도 모르게 피하게 되는 이유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서일까요? 그냥 자본의 시선에서 보자면은.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될 때일까요? 좀 에너지가 덜 비축이 되어 있다? 아, 이건 자본 특징일 수도 있겠는데, 행동에 옮기기 전에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되게 많이 돌려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요? 네, 되게 많이 해봐요. 그게 실제로 몸을 써서 움직이는 것보다 앉아서 머리를 돌리니까 에너지가 덜 드는 것 같잖아요. 몸을 움직이면 몸이 힘든 게 직접적으로 느껴지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진짜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의 과정을 쪼개서 머릿속으로 다 해본다던가 그 과정을 늘 거치는데 저 전에도 수업 때 얘기했었는데 설거지 할 때도 그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본 다음에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 맨날 하는 거를 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야? 맞아요. 구조가 좀 약간 편하게 안 돼 있어서 그렇기도 한데, 그 단순한 일도 그렇게 해요. 약간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는 게,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돌릴 때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대비를 위한 여러 가지의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본에게 있어서 시뮬레이션은 사용 에너지 소비량을 예측하는 행위 같은 거예요. 오,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제가 해서 새로운, 응. 상상을 해서, 아, 여기에는 한 10 정도 쓰이겠네? 를 생각하고, 아, 이 정도면 써도 되겠다. 행동, 고. 이런 느낌인가요? 아, 그런 건 아닌데, 미리 생각해두면 나중에 행동으로 옮길 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기승전 에너지였어. 혹시 헤라님은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오, 되게 막 이제 들으면서 이제 오디오 안 겹치게 하려고 막 근데 막 하다가 막 질문이 날아가가지고 지금 빨리 말해야겠다 싶긴 한데 일단 첫 번째는 자본이 시뮬레이션을 많이 한다. 이거를 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설거지할 때 시뮬레이션 돌리는 게 제가 볼 때는 자본 특징은 아닐 것 같거든요. 제가 오히려 이 얘기를 애니어그램 설명할 때 머리형 특징으로 되게 많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설거지할 때 거의 눈으로 이미 거의 설거지를 이미 다 끝내, 막 이렇게 막 머릿속에서 접시가 막 분리되고 있어. 숟가락이 저기 막 꽂히고 있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설거지 시뮬레이션 하는 이유는 사실 에너지를 세이빙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저게 하기 싫고 그러니까 막 두려우니까 그냥 머리로 막 하다가 그러면 너무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너무 설거지하기 싫은 거예요. 막 아니, 이렇게 왜 설거지를 두 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그렇게 돼요. 되는데 진짜 웃긴 거는 시뮬레이션 한 대로 해 정말로. 그리고 너무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해놨어. 그 봐봐. 내가 이 후라이팬에 기름 많다고 생각해서 이 후라이팬은 절대 저쪽으로 같이 섞으면 이걸 다 기름에 넣는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거는 섞으면 안 되는 거 맞았어. 이러면서 막 혼자 기뻐해. 그 맞은 거에 이러면서 되게 근데 어쨌든 이건 약간 머리형 특징인데 제가 아는 무구님은 되게 오반날개를 크게 쓰시는 사번이라서 늘 좀 더 머리형에 약간 가까운 느낌이 있어서 그러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자본이 또 1차시니까 저랑은 또 좀 다르게 뭐 저도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세이브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의도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정확하게 에너지에 초점이 있는 건 아니고 너무 하기 싫어서 그냥 머리로 막 머리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남편이 와요. 그럼 너무 좋은 거야. 네가 해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다거나. 그런데 저는 사실 더 두려움이 커요. 저 하기 싫은 일을 오래 걸릴까 봐. 예. 아무튼 그런 게 더 큰데, 뭐, 아무튼 그거 좀 검증해 보면 좋겠고, 자본이 진짜 시뮬레이션을 하는가? 이거 하고 싶어. 하기 싫은 거는 시뮬레이션 아예 안 하거든요. 하기 싫은 어, 거는 생각 아예 안 하고요. 하기 전에 뭐라 그러지? 이거, 이렇게, 불 붙이는 단계가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다르네. 저를 움직이게 하려면 머릿속으로 다 해보고,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시작해요. 저는 응? 하기 싫은 것만 시뮬레이션 돌려요. 하고 싶은 건 바로 하고. 응. 음, 그렇구나. 만약에 무구님이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떤 본능으로 살고 싶어요? 자본 또 선택하는 건 안 됨. 음, 저 무조건 성본이요. 무조건까지? 왜요? 듣자마자 성본. 왜, 뭘 하고 싶길래? 제 블라인드여서 그렇기도 한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 그 성본의 특징 있잖아요. 그 몰입감? 제가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음악을 듣거나 뭔가 춤을 추거나 이럴 때 내가 없어지고 음악과 하나 된, 춤과 하나 된 느낌이다. 라는 설명을 많이 들었거든요. 성본 설명 들을 때. 그게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그 설명을 들을 때마다, 아, 나는 죽기 전에 저 경험은 못 해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 막 미친 사람처럼 드럼 막 치는 장면이라던가, 명상할 때 끌렸던 것 중에 하나도 그 명상을 진짜 깊이 있게 하면 왜 막 뭐가 보이고 뭐 하얘지고 이런 상태를 만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물론 이론적으로 이제 집중을 강력하게 하면 뇌에서 생기는 현상일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게 자본이 사람은 못 느껴볼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성본이 느낄 수 있는 에너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이거는 이론으로 알고 아무리 내가 머리로 생각해도 실제 경험해 볼 수는 없는 거여서 다시 태어나야 경험해 볼 수 있겠구나. 다시 태어나면 성본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음, 근데 궁금한 게 자본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이렇게 아끼는 것이 본능적으로 하는 행위이고 그게 나에게 안전하다, 뭐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그들은 어떤 성본적인 특징을 반대니까 싫어할 거라고, 그러니까 나에게 위협이 되는,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를 보존할 수 없는 특성이잖아요, 성본은. 그러니까 성본을 싫어하고 피해야 맞는 거라고 저는 이해가 가는데, 왜 자본들은 그렇게 에너지를 아끼면서도 전혀 에너지를 아끼지 않는 성본의 무언가를 부러워하거나, 뭐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면 그렇거든요. 내가 자본이면은 성분을 싫어해야 되고 성분을 피해야 되고. 왜냐면 행동은 전혀 성분의 반대로 살고 있으니까. 근데 왜 마음 한구석이 그런 걸 바라는 걸까? 그리고 바란다면은 왜 하지 않는 걸까?가 이제 궁금한 거죠. 저는 당연히 못하고 자기가 못하니까 바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지지 못한 거를 원하는 거고 절대 가질 수 없는 거니까 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성본이 무섭고 피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끌리는 에너지인 것 같아요. 아까 못했던 말들이 생각났어요. 이제 무구님이 성본 블라인드이니까 뭔가 내가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 요즘에 제가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성분 블라인드라는 말은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생명력이 부족하다라는 느낌하고 되게 맞닿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성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아까 먼지님이 얘기했던 그 약간 뭔가 했을 때 막 빡 느껴지는 빛, 막 이런 약간 불꽃 이런 게 없는 거, 생명에 약간 불꽃이 없는 느낌이라서 그런 거랑 연결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분, 뭐, 무구님이 성분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하면 사실 그렇게 약간 불꽃 있는 인생, 내지는 생명력이 강한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얘기랑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본이 아까, 무슨 얘기였지? 아무튼 제가 이것만 생각이 나는데, 자본 1차분들의 특징 중에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자본만 챙기고 싶은 거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든 사람이 사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저한테 물어보니까 뭐 이런 질문이었던 거예요. 로또가 되면 뭐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저는 회사를 차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거랑 되게 그러니까 정말 자본들은 자본을 챙기는 것에 사실 일을 한다는 거는 그냥 어떤 자본 챙기는 거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될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수업할 때 좀 놀랬던 거는 모든 이제 1차를 많이 쓰면 너무 지치지 않냐. 그래서 많이 쓰면 어떤 느낌이야 했더니 자본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never enough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되게 충격 먹었던 기억이 오늘 아까 그 얘기 하려고 때 계속 까먹었는데 그게 지금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충격적인 결과였거든요, 저한테는. 자본도 1차를 많이 쓰면 좀 후회가 되는 줄 알았는데. 네버 이너프다 이러셔가지고 와 되게 다르다. 그런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아마 그 아까 먼지님이 말했던 뭐 그런 뭐 에너지의 이런 것들이 정말 주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퍼센테이지가 그러니까 항상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자본을 되게 잘 챙기는데 얼굴은 저보다 더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생활 뜯어서 보면 제가 훨씬 더 피곤해야 될 때가 많은데 사실 그래서 얼굴을 그런 식으로 사람이 좀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적인 얼굴을 자꾸 얼굴에 만들고 자본들은 사회적인 얼굴 쓰는 것조차도 사실 에너지가 그냥 소진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딱 그런 거를 이렇게 이렇게 얼굴에 약간 페이스 근육을 이렇게 저 괜찮아요. 이런 것도 잘 안 한다는 거를 제가 관찰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이런 것들 아까 막 중간중간 말하고 싶었는데 참다가 다 까먹었는데 이제 막 썼어요. 생각이 나서. 아무튼 이제 슬슬 마무리 해볼까 하는데 무구님 나오셔서 자본들이 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왜냐면 들어보니까 진짜 모르는 게 많구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부부님 이제 막 많이 준비하신 걸로 아는데 저희가 자꾸 질문이 삼천포로 많이 흘러가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있으세요? 주변 사람들을 본능이 뭘까로 생각을 해본 적이,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나는 사본이 좋아, 뭐, 나는 성분이 좋아, 이거를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질문 주신 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확실히 성본이 재밌다. 하지만 내가 에너지가 없을 때는 무섭다. 성본은 무섭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본은, 편안한 느낌? 그리고 같은 자본은 자본에 대한 정보 공유라든지,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얘기하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그다지 매력적으로 끌리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저만의 관계적인 결론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관계에 대한 질문을,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자본한테 관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어, 옳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냥 그 자본의 머릿속에 그렇게 많은 생각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딴 거를 더 많이 묻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먼지님은 오늘, 그래도 먼지님이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되게 작정하고 좀 더 집중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자본의 얘기를 원래는 듣는 거를 어떨 때는 힘들어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떠셨어요? 오늘 무구님 나오셔서? 어, 좋았어요. 부구님,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어요.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수업에 촬영자로 갔을 때 이제 뷰파인더 너머로 그냥 혼자서 쳐다보고, 그래서 혼자만 내적 친밀감이 있었는데, 이게 거의, 저한테는 거의 처음과 가까운 이런 대면을 해서 되게 새로워서 좋았고, 또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저는 제가 이 본능 공부, 이제 타인의 언어와 생각을 알고 싶어 하는 이유를 밝혔잖아요. 그럼 무구님은 왜, 왜 남의 생각과 남의 언어를 알고 싶어 할까? 그거를 알아서 어디에 쓰실까? 요거 좀 마지막으로 좀 궁금해요. 이 사람의 목적지는 어딜까? 이런 것들. 남도 궁금하긴 한데, 저는 제가 제일, 일단 저에 대해 알고 싶었던 게 컸고, 남한테는 패 끼치지 않을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갖고 싶어요. 네, 피해주지 접근부터가 않는. 달랐네요. 접근부터가 달랐어. 항상 자본은 와. 내가 시작점이다. 네. 그래서 정말 똑같은 저 지금 약간 놀랬어요. 클로이랑 똑같이 말해가지고. 나는 되게 나를 알고 싶고, 난 남한테 패만 안 끼치면 된다. 이렇게 말해서 제가 난 돕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그게 에너지 누수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본을 좀 이기적이라고 다들 생각하나 봐요. 음, 아무튼 우리는 배울 게 많습니다. 그 먼지님하고 저는 좀 진짜 약간 나한테 집중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저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명상의 예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명상은 진짜 혼자 하는 건데 내가 왜 이게 그룹으로, 물론 그 그룹을 해서 하는 당연히 사람이 내는 에너지가 있지만 거기에 기대어야지 내가 명상을 할 수 있다는 게 약간 저한테는 충격적이네요. 네, 오늘 알게 된. 네. 무구님도 되게 고생하셨는데, 진짜 이거 자본 입장에서는 에너지 소진이잖아요?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 어, 에너지가 채워지는 느낌이지, 소진되는 느낌이 전혀 없어서 되게 플러스 되는 느낌? 제가 뭔가 활력을 얻은 느낌이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화면을 켜고 하는데, 저도, 아까 처음보다 지금이 더 얼굴이 좋아지신 느낌이 들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의 에너지 많이 잘 오늘 아껴서 와서 지금 이 성분, 사본 에너지를 쌓으니까 어떻게 보면 더 약간 피어나는 느낌이 있구나. 이걸 이 얼굴에서 느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네, 감사해요. 어제 부탁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아,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네, 먼지님 한마디 하실래요? 아니요? 방송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구님 고맙습니다.